민주당 대선 경선이 어느덧 족착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은 무엇인지 이재명 후보 캠프 정무전략본부장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이 총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거를 꽤 오래 하셨어요. 왜냐하면 대표 때도 하셨고, 그죠? 네. 후보 캠프 때도 하셨고.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이 정책 말고 정무적인 거를 오랫동안 총괄을 해오신 의원님이신데, 일단 그 얘기가 전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발생한 일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를 기소했잖아요, 검찰이. 의원님이 보니까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이것도 위원장도 맡고 계시네요. 어제 규탄 기자회견 열었던데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갑자기 그 전주지검에서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주지검에 가서 의사도 전달하고 왔거든요. 예. 10명이 내려가서. 그리고 전주지검과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 간에 수사에 대한 여러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환 조사가 아니면 서면 조사로 진행하자 해서 서면 조사 문안을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보냈고 예. 변호인들은 그 서면 조사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예. 준비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을 보기 위해서 21일, 22일도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어떤 통보나 어떤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예.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 의도에 대해서 예. 왜 그렇게 했는지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서면 조사, 예. 최소한의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이고 예. 명확한 정치 기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의 죄로 지금 서울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4월부터 12월까지 재판기에 잡혔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의 죄의 재판과 사실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지금 둔갑시켜서 기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을 예. 서울지법에서 같은 그림으로 만들기 위한 윤석열 검찰의 하수인들의 정말 그 아주 잘못된 정치 재판을 만들고자 하는 기획이었다 보고 예. 요 문제가 사실은 대선 시기에도 진행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시기에 이런 정치 재판을 통해서 뭔가를 꾸미려고 하고 있는 음모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럼 검찰이 이제 전 대통령을 둘 다 기소해서 재판을 진두지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자 했다는 그런 저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마치 동급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예. 또 두 장의 사진이 피었기 때문에 아주 급하고 예. 무리한 기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의원님 보시기에 짐작하시기에 검찰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본인들이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뭘 얻으라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지금은 사실은 검찰은 얻을 게 없죠. 검찰은 지금 윤석열 내란의 상황 속에서도 내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는데 즉각 항고도 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재판 여러 가지 수사 절차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검찰은 검찰 조직 자체에 사실 가장 위험한 시기에 또다시 물타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 사제에서 받은 월급을 전 뇌물로 전환시켜서 기소한 경우는 아마 검찰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들의 어떤 입지를 좀 강화하기 그렇죠. 위해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인데 저는 더 심한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검찰은 이제 수사를 시작하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땐 나오더라도 기소를 하는 그런 생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검찰이 기소한 것도 문제지만 그 시기가 더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기 대선이 열리는 판국에? 저는 두 가지 다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기와 내용 자체가. 시기도 변호인 측에서 4월 말까지 서면 조사를 진행해 보자라고 얘기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전혀 통보도 없이 그냥 벼락 기소를 한 겁니다. 그 시기 두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기했듯이 기소는 그러니까 재판이나 수사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죠. 그렇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무리하게 기소를 하면서
사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유의 월급을 뇌물로 전환해서 기소하는 것이 예. 보통 국민이 보시기에 이게 적정할까? 예.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님. 대통령이라고 하면 예.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기소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나만 더. 혹시 조기 대선 타이밍이잖아요.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변호인 서면 조사 결과 보고 좀 의견서도 받고 조금 더 천천히 가도 될 건데 지금 바로 조기 대선 판에 기소한 건 뭔가 이 대선판에 검찰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의도도 좀 있었다고 저는 보세요?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뇌물죄 공소 기간이 15년 아닙니까? 예. 아직 많이 남았죠. 1억 이상이니까 예.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받고 있는데 어디 외국으로 도망갑니까?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하더라도 수사권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수사받을 정당한 인권에 대한 권리가 보장이 되면서 할 수 있거든요. 예. 전 대단히 무리한 정치 기소였고 조기 대선에 개입해서 윤석열 재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마치 같은 것처럼 보려고 하는 예. 정말 잘못된 음모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입장을 정말 예. 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재판에 대해서 예. 분명히 사실관계를 통해서 밝히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는 것을 밝히고 바꿔나가고 개혁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를 밝혔던 것 같아요. 대단히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하기에 예. 본인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우리 검찰이 잘 되기를 원했었는데 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정치 검찰 행태에 아마 비통함이 느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있었던 거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어제 국회 한독수 권한대행이 이제 권한대행으로서는 최규화 권한대행 이후로 한 6년 만인가요? 어제 시정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 내용보다 이제 끝나고 나서 우원식 의장과의 어떤 국민의힘과의 언쟁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이제 관심을 좀 끌더라고요. 앞서 저희가 그 발언 들어봤는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할 일 안 할 일을 구분해야 된다. 권한대행이면 그 우원식 의장의 발언이요. 원식 의장이 예. 작심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작심 발언이요? 예. 예. 헌재 재판에서 그 헌법재판관 예. 그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예. 헌재가 간접적으로 간접적이고 축소된 형태로 선출된 간접적인 형태의 민주적 정당성만을 가진 국무총리는 예.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된 지위에 있다. 예. 따라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잖아요. 예. 즉 권한 대행은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헌재의 결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의 위치에서 선출된 대통령에서 임명한다든지 예. 이런 것은 안 맞다. 그리고 장관에 대한 임명, 예. 기관 단체장의 임명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라. 예. 그리고 의례적으로 해야 될 일. 예. 한마디로 상설특검에 대해서 했으면 그냥 임명하고 예. 이런 것은 해라 이거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민주헌정 질서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찝어줬다.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정무전략본부장을 모셨으니까 정무적인 거 진짜 제가 궁금한 것들을 좀 질문 드려볼게요. 의원님 정무전략본부장이면 항상 캠프에서 막 작전을 짜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맞죠? 정무전략이니까. 예. 정무 전략의 핵심은 예. 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무 전략의 첫 번째입니다. 좋은 말인데요. 의원님 한독수 권한대행 나올 거로 보십니까? 상대 매치업이 될 수 있어요. 이재명 후보랑. 뭐 본인 판단이겠지만 나온다라고 서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 그걸 가정 전체하고 하고 준비하시는군요. 있는데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총리는 예. 어떤 결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어떤 한마디로 한덕수 총리는 예. 공무원 40년의 인생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본 경험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40년 이 정부 저 정부 돌아다니면서 그 관직을 하고 총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도
자기가 제가 보기에는 권한대행이라면 이 내란의 위기 속에서 조기 대선이 있으면 권한대행으로서 총리로서 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안 한다를 딱 결정하는 게 필요하죠.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서도 예측 가능성을 주고 여야 정당에서도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게 필요하지 이렇게 간을 길고 깊게 보는 총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그래서 간덕수죠. 자, 간덕술은 이제 의원님의 표현이신 겁니다. 예. 이제 근데 왜 그러면 자꾸 간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왜 아니 간을 보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봐요. 고민이요? 왜냐하면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으로 파면이 됐는데 사실 내란 정부에서 내란을 방조했던 내란의 총리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현재 권한대행을 가지고 쭉 가면 나중에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받지 않을까에 대한 대단히 겁먹은 형태로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적인 처벌을 막기 위해서 정치 방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이유. 이런 법적인 처리와 수사를 막기 위한 정치 방탄의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이 판단. 그런데 나가면 내가 대통령이 되지도 않는데 나가서 성처를 받고 떨어지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않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의 갈등이 충돌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결정도 못하고 간을 길고 넓게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나올 것 같다. 판단을 하겠죠. 아니 저 정무 전략을 짜시려면 아니 저는 아까 말했듯이 정무 전략의 핵심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국민의힘 구 여권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빅텐트. 이른바 반명 빅텐트. 뭐 어제 홍준표 후보 보니까 한덕수 존칭 빼고 이준석 비명 다 얘기하던데 쳐질 거로 보십니까 그거? 빅텐트의 핵심은 대의와 명분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어려운 나라를 구하겠다. 한번 일본이 그 조선 시대에 조선을 침략했을 때 일본군에 맞서서 왜군에 맞서서 조선의 의병들이 경양각지에서 모여서 빅텐트를 치면서 왜군을 밀어냈던 그런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빅텐트의 출발이 나라를 구하거나 내란을 정리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거나 이런 빅텐트가 아니라 단 하나의 목적. 반 이재명 이에는 어떤 것도 없는 빅텐트라서 제가 보기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철학과 노선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내란에 찬성하는 사람 한동훈 대표처럼 계엄은 반대하고 그 계엄을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김문수처럼 계엄도 잘못됐고 계엄은 유도됐고 대통령 파면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상황에서 그 텐트가 쳐질까요? 전 텐트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텐트가 찢어질 거다. 자, 의원님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행보들과 예를 들면서 발언들 중에서 제일 화제가 됐던 게 정규재 주필하고 조갑재 대표와의 이제 만찬 회동이거든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조갑재 대표는 저랑 인터뷰할 때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심지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된 거 막으려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을 후보로 세우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가지고 세대 교체라고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가셨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 만남을 추진한 이유 배경 이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정규재 주필이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유튜브에서 같이 한 번 한 적 있죠. 그러니까 이 정규재 주필이 그 사회를 봤던 유튜브에 진행을 했을 때 출연을 해서 그 인연으로 길게 대화를 하면서 서로 보수와 진보의 한 역할이지만 공감할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정규재 그 주필과 조갑재 기자와 같이 한번 모여서 얘기를 들어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만났고 그 속에서 사실 사적인 만남이었는데 사적인 만남이 공개돼서 사실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정규재 주필이나 조갑재 대표가 워낙 본인 개인 채널도 있고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이거 공개될 거라는 거는 예상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정도는 서로 서로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않을 것이 있어야지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모든 얘기를 다 공개돼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예. 이제 그런 스타일이죠.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경제 문화 예술이든 예. 좀 듣겠다. 오. 경청하면서 예. 나가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이번 대선도 예. 많은 일정을 가지고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양각지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예. 그런 경청의 예. 자세로 지금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두 분과의 대화를 가졌고 여러 가지 쓴소리도 예. 듣고 또 제안도 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거기서 나왔던 말들 중에 물론 이재명 후보가 내가 얘기했어야 한 건 아니고 조갑재 대표나 정규재 주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건데 내가 집권하면 장관은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으로 하겠다. 요거는 일종의 탕평 내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의미인 건데 요게 진짜 이재명 후보의 진정한 의사가 맞습니까? 오랫동안 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왔는데요. 예,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일관돼요. 예. 그 일을 제일 잘할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그리고 말이 아니라 예. 시스템 속에서 이 일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쓴다. 예. 이게 이재명 대표의 기본 인사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예. 뭐 예전에 어디서 이뤘던 것을 불문하고 예. 정말 능력이 있고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뭐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 서로 대화 소통하면서 시스템 속에서 일을 잘해보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인사 원칙은 예전에도 그랬고 예. 현재도 그랬고 이후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재명표 실용주의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인사의 실용주의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졌어요. 민주당 내 극좌는 없다고 자신한다. 지난 총선에서 경선을 통해 극좌는 대부분 탈락했고 탈락하지 않은 7명은 공천을 통해 교체했다. 요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그 세 분이 만날 때 배석했으면 예. 내용의 의미와 워딩을 잘 캐치해서 반박을 할 텐데 예. 세 분이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라서 제가 판단하는 건 좀 사적인 대화라서 그렇고 예. 민주당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극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극좌라는 표현 자체가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의미에서 거론되는지는 모르겠고 예. 뭐 총선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있다라는 것은 예.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표 시절에 원래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포지션이 뭐 우클릭이 아니라 원래 여기가 우리 포지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하고 조금 맥이 다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극좌는 없다. 예.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래서 민주당 저도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지만 예. 극좌적인 입장에서 그 정치를 해석하고 외교 안보 국방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현재 위치가 중도를 중심으로 약간 왼쪽, 약간 오른쪽을 가면서 예. 국민 통합의 관점으로 나간다.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동아일보 이제 김영 칼럼 뭐 워낙 그동안 이재명 대표 때도 비판적인 내용을 많이 쓰던 칼럼인데 거기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섀도우 캐비넷을 공개하라고.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말 바꾸기가 있어서 믿지 못하겠으니 지금 섀도우 캐비넷에서 공개하고 그대로 만약에 집권해서 하면 이제 정말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믿어줄게. 뭐 이런 취지였거든요. 섀도우 캐비넷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은 대선의 준비 기간이 예. 보기보다 상당히 짧은 시기였거든요. 예. 예전에는 뭐 준비 기간이 한 6개월, 경선 4개월, 그런 다음에 대선 선거 한 달 이렇게 해서 최소 7에서 9개월 정도는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생긴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예. 어느 형태와 어느 형식과 내용으로 차기 정부를 책임질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다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현재는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지금 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마치 직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선대위를 통해서 좋은 분들 그다음에 선대위 과정 속에서 역량 있는 인사들을 영입해서 발표할 수는 있겠지만 섀도우 캐비넷 형태로 보이는 것은 일면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이 입장에서 보면 좀 겸손하지 않다. 그래서 잘 준비해 나가고 그 속에서 좋은 인사들을 영입해서 발표하는 형태로 부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정무전략본부장인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